2년이 감히. 시어머니 오명자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었지만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의 제지에 막혀 뒤로 밀려났습니다. 언니, 나 임신 8개월이에요. 제발 이러지 말아요. 만삭의 불륜녀 임지아가 본처 한서진의 다리에 매달려 울부짖었고 그 옆에서 시어머니는 또다시 소리쳤습니다. 7년을 가족처럼 살았는데 이게 뭐냐? 넌 사람도 아니야. 그때 서진이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철을 쾅 하고 던졌습니다. 내 집에서 다 나가. 그날 한 여자의 완벽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영상을 누구보다 먼저 보실 수 있으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께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챕터 1 복수의 시작. 오전 10시 정각 한서진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이혼 합의금 8천만 원 입금 완료라는 문자가 떠 있었어요. 서진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서진은 책상 서랍을 열고 두툼한 파일 박스를 꺼냈어요. 표지에는 시댁 관련 증거자료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이 파일을 펼치며 중얼거렸습니다. 7년. 참 길었지. 그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파일 안에는 수백 장의 영수증과 통장 사본, 녹음 파일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각 서류마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이 표시되어 있고 포스트잇으로 상세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첫 번째 영수증을 들여다봤어요. 7년 전 결혼 직후 시어머니를 위해 산 한약값 150만 원이었습니다. 서진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가족이 될 줄 알았지. 서진은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석 변호사님, 서진이에요. 합의금 들어왔어요.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윤태석이 전화 너머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집행관하고 이삿짐 센터 이미 출발했습니다. 서진 씨도 준비되시면 바로 오세요. 서진이 파일 박스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갑니다. 서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7년 전 그 순진했던 새댁은 사라지고 단단한 눈빛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진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2번은 당하지 않는다. 30분 후 서진은 7년간 시댁이 살아온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윤태석과 법원 집행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태석이 서진을 보며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정말 괜찮겠어요? 마지막이에요. 돌아설 수는 없어요. 서진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년 동안 준비했어요. 이젠 멈출 이유가 없어요. 집행관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서류 이상 없습니다. 그럼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로 가전제품까지 다 가져가시나요? 서진이 영수증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전부 제 돈이에요. 증거도 다 있어요. 서진이 현관문 앞에 서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거실에서는 오명자가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고 임지아는 다리를 소파에 올린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두 사람은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명자가 과자 봉지를 떨어뜨리며 외쳤습니다. 뭐야? 누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집행관이 공문을 펼치며 차분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집행관입니다. 이 주택은 한서진 씨 소유로 부동산 강제 인도 명령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명자가 손사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7년을 살았다고. 내 집이야 여긴. 서진이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철을 쿵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쓴 돈이 2억 3천이에요. 다 영수증 있어요. 서진이 차분하게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병원비 3,500만 원, 카드값 8,200만 원, 생활비 1억 1,300만 원. 다 제 통장에서 나갔어요. 지아가 배를 감싸며 울먹거렸습니다. 언니, 나 임신 8개월이에요. 제발 이러지 말아요. 애가 놀라요. 서진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애가 정말 우리 집 아이가 맞아요? 지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아 씨가 임신하기 직전 다른 남자와 만난 증거예요. 명자가 벌떡 일어나 서진에게 달려들려 하자 집행관이 막아섰습니다. 접촉 금지입니다. 진정하세요. 명자가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 7년 동안 가족이었는데 이럴 수가 있어. 서진이 팔짱을 끼며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요? 저는 7년 동안 식모였어요. 서진이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어요. 야, 한서진. 빨래는 왜 안 했어? 밥은 언제 해? 지아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나 임신부예요. 순간 명자와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가전제품에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85인치 TV, 2022년 3월 15일 구매자 한서진 씨 맞죠? 맞아요. 제 카드로 샀어요.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도 전부 한서진 씨 명의입니다. 명자가 기함하며 외쳤습니다. 그걸 다 가져간다고? 우린 뭐 먹고 살라고. 서진이 영수증을 흔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돈으로 산 게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아가 서진 다리에 매달리며 울었습니다. 언니 제발이요. 애가 곧 태어나요. 서진이 지아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일이 아니에요. 1시간이 지나자 집안의 모든 가정과 가구가 사라졌습니다. 명자와 지아는 캐리어 몇 개만 들고 텅 빈 거실에 서 있었어요. 집행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집행 완료됐습니다. 30분 내로 퇴거해 주세요. 명자가 울부짖었습니다. 너 이러고도 사람이야? 임신한 여자를 내쫓아? 하늘이 보고 있어. 서진이 차분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하늘이요? 하늘은 7년 동안 제가 당한 것도 다 봤겠죠. 명자와 지아가 보도블록 위에 앉았습니다. 찬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 어디 가요? 명자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현 내가 가만 안 둬. 세상에 소문 다 내서 망하게 만들어줄 거야. 서진은 집안에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했습니다. 새 번호를 누르고 잠시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어요. 7년 만에 내 집이다. 창밖에는 여전히 명자와 지아가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커튼을 내렸습니다. 빈 거실 한가운데서 서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챕터 2 여론전의 시작. 이틀 후 오명자는 아파트 단지 정문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빨간 글씨로 쓰인 현수막이 들려 있었어요. 명자가 현수막을 펼쳐 보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봐요. 임신부를 길바닥에 내쫓은 악독한 며느리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현수막에는 임신부를 길바닥에 내쫓은 악독하고
폐륜적인 며느리를 규탄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 크기도 크고 색깔도 빨간색이라 멀리서도 눈에 띄었어요. 지나가던 주민 한 명이 발걸음을 멈추며 물었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세요? 명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울먹거렸습니다. 며느리가요. 임신한 불쌍한 아이까지 길거리에 내쫓았어요. 7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는데 주민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요즘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네. 임신부를 내쫓다니. 명자는 그 말에 기운이 나서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손주처럼 아껴줬는데. 명자는 현수막을 정문에 걸어둔 뒤 아파트 상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미용실이었습니다. 문을 열며 명자가 울먹였습니다. 사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미용실 사장이 손님의 머리를 말리다 돌아봤어요. 어머,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명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하소연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쫓아냈어요. 임신한 애까지요. 하루아침에 집에서 내몰렸어요. 손님이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명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있어요. 이 아파트 203동에 살아요. 한서진이라고. 겉으론 점잖아 보여도 속은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미용실 사장이 의아한 듯 말했습니다. 그분, 인사도 잘하고 착해 보이던데요? 명자가 손사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휴, 그건 다 가식이에요. 7년 동안 나를 하녀 부리듯 했어요. 밤 늦게 해줬다고 욕하고 돈도 안 주고 쫓아내고. 미용실 안이 금세 웅성거렸습니다. 명자는 눈물 연기를 하며 더 크게 울었어요. 제발요, 이런 나쁜 며느리가 다시는 발 못 붙이게 해주세요. 명자는 미용실을 나와 슈퍼마켓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또 울먹이며 말했어요. 사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며느리가 저를 내쫓았어요. 슈퍼마켓 사장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 한서진 씨 말씀인가요? 항상 인사도 잘하고 계산도 꼼꼼하던데. 명자가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겉으론 그래 보여도요. 속은 아주 잔인한 여자예요. 임신한 아이까지 내쫓았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슈퍼 사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편 임지아는 관리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부여잡고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피켓에는 임신부를 길거리에 내쫓은 비정한 시누이를 규탄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 아가씨 임신했죠? 무슨 일이에요? 지아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시누이가 저희를 쫓아냈어요. 임신 8개월인데도요. 갈 곳이 없어요. 엄마 한 명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누군데요? 지아가 손가락으로 아파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203동 한서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시각 서진의 휴대폰에는 아파트 단체 채팅방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임신부는 너무했네. 같은 단지에 그런 사람 있다니 무섭다. 요즘 젊은 여자들 참 냉정해. 서진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진짜 시작됐네. 서진은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윤태석의 법무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태석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파트 CCTV에 다 찍혔어요. 현수막 거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서진이 화면을 보며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네요. 태석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명예훼손,
무고죄로 바로 고소 가능합니다. 증거가 명확해요. 서진이 가방에서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태석이 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7년간 녹음한 폭언 파일이에요. 태석이 컴퓨터에 연결하자 수십 개의 파일이 떴습니다. 2022만 315시어머니 폭언, 2022만 820지하 협박 등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파일이 재생되자 명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 한서진. 내 돈은 우리 아들 돈이야. 감히 말대꾸해. 다음 파일에서는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만 나가주면 돼요. 오빠는 나를 더 좋아해요. 태석이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파일이 몇백 개네요. 이 정도면 확실해요. 서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다 기록해뒀죠.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도윤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녹음해도 되죠? 물론이죠. 서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요? 도윤의 술 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한서진. 감히 우리 엄마랑 지아를 내쫓아? 미쳤어? 이제 남남이에요. 당신 가족 아니에요. 7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배신해? 너 인간이냐? 인간이니까 이러죠. 너 두고 봐. 세상에 다 퍼뜨릴 거야. 서진은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접근금지 신청도 같이 해주세요. 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공격할 차례입니다. 서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년 동안 참았어요. 이젠 끝까지 갑니다. 챕터 3위기의 전조. 며칠 뒤 명자와 지아의 1인 시위 현장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어깨에 카메라를 메고 있었어요. 남자가 명자에게 다가가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사이다맨 운영하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명자가 반가워하며 일어섰습니다. 아, 유튜버 선생님이시군요.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러 오신 건가요? 철수가 카메라를 설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임신부를 내쫓은 며느리 이야기 말이에요. 지아도 배를 부여잡고 일어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정말 억울해요. 철수가 카메라를 켜며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 위에는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철수가 제목을 크게 말했습니다. 임신부와 노모를 길바닥에 버린 K-장녀 폐륜 악녀 현장 직격탄. 명자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7년 동안 정말 잘해줬는데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저희를 내쫓았어요. 지아도 배를 쓰다듬으며 울먹거렸습니다. 임신 8개월인데 갈 곳도 없고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철수가 자극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어디 사는 분이에요? 명자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한서진이라고 해요. 여기 203동 1502호에 살고 있어요. 철수가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실명까지 공개하시는군요. 정말 화가 많이 나셨나 보네요.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이 분노한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한서진이라는 년 진짜 미쳤나봐. 임신부를 어떻게 내쫓아 주소까지 나왔네. 가서 혼내줘야지. 방송이 끝나고 1시간도 안 되어 서진의 오피스텔 앞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배달 음식이 수십 개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서진이 현관문을 열어보니 중국집, 치킨집,
피자집 배달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배달원 한 명이 서진을 보며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한서진이에요? 서진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건 제가 주문한 게 아닌데요. 배달원이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임신부 내쫓은 년 맞네. 진짜 인간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서진의 현관문은 온갖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계란, 토마토, 심지어 오물까지 던져져 있었어요. 현관문에는 빨간 페인트로 페륜녀 나가라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서진이 쓰레기를 치우려고 밖으로 나가자 아파트 주민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그 악독한 며느리구나. 임신부를 어떻게 내쫓아? 우리 아파트 망신시키는 사람이네. 서진이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시각 모텔방에서는 장도윤이 유튜버 방송을 보며 의기양양해하고 있었습니다. 잘됐다. 이제 전현도 맛 좀 보겠군. 그때 모텔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놀라며 일어섰어요. 누구세요? 남자가 도윤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장도윤. 임지아 뱃속의 아이, 내 아이 아닐 수도 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 소리야?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김민우야. 지아의 전 남친이고, 지아가 임신했다고 할 때 우리가 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도윤이 충격에 휩싸여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지아는 내 아이라고 했는데. 민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나를 버리고 유부남한테 간 여자야. 네가 속은 거지. 도윤이 급하게 옆 침대에 누워있는 지아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아야, 정말 내 아이 맞아? 지아가 배를 감싸 안고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당연히 오빠 아이예요. 다른 사람 아이일 리가 없어요. 민우가 법원 서류를 꺼내며 위협했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 제기할 거야. 그때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 지아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 아파. 배가 아파요. 한편 서진은 오피스텔에서 쏟아지는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휴대폰에는 하루 종일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서진이 전화를 받자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야, 한서진. 임신부 내쫓은 년. 너도 언젠가 벌 받을 거야. 서진이 전화를 끊고 윤태석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석 변호사님,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태석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에 긴급 정지 요청했어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태석이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며칠만 참으세요. 곧 반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도윤은 민우로부터 친자 소송 예고장을 받았습니다. 도윤이 절망적으로 혼잣말했습니다. 설마 정말 내 아이가 아닐까? 지아는 병원에서 안정제를 맞고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지아가 두려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절대 들키면 안 돼. 서진은 오피스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래쪽에는 아직도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서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견뎌야 하는 거겠지. 조금만 더 버텨보자. 챕터 4 전환점. 다음 날 아침 8시 서진의 오피스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진이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정장을 입은 여성과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어요. 여성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청 사회복지과 박소민입니다.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서진이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소민이 공식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유튜브 방송과 관련해서 산모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어요.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진이 문을 열고 나가자 현관 앞에 참혹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온갖 쓰레기와 오물, 협박성 낙서가 가득했어요. 소민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진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유튜브 방송 이후로 계속 이런 식이에요. 경찰관이 사진을 찍으며 기록했습니다. 소민이 서진을 자세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서진이 소민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민은 서진의 깔끔한 집 상태를 훑어보았어요. 소민이 수첩을 꺼내며 질문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어요. 정말로 임산부를 강제로 내쫓으신 건가요? 서진이 냉장고에서 파일 박스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제 집에서 제 소유물과 함께 나간 거예요. 이게 7년간의 모든 기록입니다. 서진이 박스를 열어 서류들을 보여주자 소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소민이 영수증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서진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생활비, 남편 카드값, 심지어 지아 씨 용돈까지 모든 걸 제가 댔어요. 소민이 USB를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이건 뭐죠? 서진이 노트북을 켜며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명자의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야, 한서진. 빨래는 왜 안 했어? 밥상은 언제 차릴 거야? 다음 파일에서는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저는 임신부라서 못하겠어요. 소민이 놀라며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였어요? 서진이 달력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결혼한 첫날부터요. 7년 동안 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소민이 더 많은 파일들을 확인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명자가 지아에게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아들만 낳아라. 딸 낳으면 쓸모없어. 소민이 수첩에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네요. 경제적 착취와 정서적 학대가 확인됩니다. 서진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지아 씨가 받은 정부 지원금 내역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다 빼앗아 갔거든요. 소민이 그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복지 수급 부정이에요. 소민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경찰서요? 긴급 출동 요청합니다. 산모 학대 신고입니다. 30분 후 소민은 경찰과 함께 명자와 지아, 도윤이 머물고 있는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 복도에서 이미 큰 소리가 들렸어요. 돈 내놓으라고. 그 지원금 다 어디다 썼어? 어머님, 저도 돈이 필요해요. 소민이 모텔 문을 두드렸습니다. 복지사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이 열리자 방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명자가 지아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고 도윤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소민이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녹화되고 있습니다. 명자가 손을 놓으며 변명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지아가 배를 감싸며 경찰관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계속 때려요. 소민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임지아 씨를 가정폭력 및 학대 위험 산모로 분류합니다. 즉시 분리보호 조치를 실행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명자와 도윤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산모에게 접근하시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소민이 지아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아이도 안전하게 나올 수 있어요.
지아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소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보호해 드릴게요. 명자가 소리치며 저항했습니다. 안 돼. 내 손자인데. 데려갈 수 없어. 경찰관이 명자를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현재 학대 가해자로 분류되셨습니다. 접근하시면 체포됩니다. 지아는 소민의 도움을 받아 구청과 연계된 산모보호시설로 이송됐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뉴스에서 자신의 상황이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가족 갈등으로 알려진 사건이 실제로는 경제적 착취와 가정폭력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임산부 학대 시어머니 긴급분리 자막이 떴어요. 서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구나. 서진의 휴대폰에 소민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진 씨, 이제 반격할 수 있을 거예요. 진실은 이기거든요. 서진이 처음으로 희망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챕터 5 절정의 순간. 몇 달 후 서진은 테러당했던 오피스텔을 떠나 조용한 동네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서진이 이력서를 정리하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부동산 투자회사 면접에서 서진은 7년간의 경험을 어필했습니다. 면접관이 서진의 이력을 보며 감탄했어요. 7년 동안 가족 재산 관리를 혼자 하셨다고요? 서진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부동산 계약부터 세무 처리까지 모든 걸 담당했어요.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바로 출근 가능하시죠? 일주일 후 서진은 새 직장에서 첫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까다로운 상가 투자 건이었어요. 서진이 동료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상권 분석 결과를 보면 투자 가치가 충분해요. 동료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신입인데 이렇게 자세한 분석이 가능해요?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7년간 쌓은 실무 경험이거든요.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팀장이 서진을 불러 칭찬했어요. 서진 씨 덕분에 큰 계약을 따냈어요. 팀장 승진을 추천하겠습니다. 서진이 감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식사였어요. 서진이 작은 식탁에 앉아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한편 윤태석은 법정에서 사이다 맨 유튜버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제 의뢰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태석이 손해 산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신적 피해와 업무 방해 등을 종합하면 5천만 원입니다. 유튜버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제보를 받아 방송한 것뿐입니다. 태석이 녹취록을 재생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없이 개인정보를 유포했습니다. 명자의 폭언 녹취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내 돈은 전부 우리 아들 돈이야. 판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네요. 태석이 복지사 박소민의 공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산모분리 보호조치 보고서입니다. 시어머니의 학대가 확인됐어요. 6개월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채널을 삭제하라.
유튜버가 절망하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판사가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정정 사과 방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라. 사과 방송이 나간 뒤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보도했습니다. 가족 갈등으로 알려진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인터넷 댓글들도 변했어요. 한서진 씨 정말 억울했겠다. 7년간 저런 학대를 당했다니 시어머니가 진짜 악마였네. 오명자는 유튜버로부터 구상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변호사가 명자에게 통보했어요. 배상금 3천만 원을 대신 내라는 소송이 들어왔어요. 명자가 절망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돈 어디 있어? 도윤아, 어디 갔어? 하지만 도윤은 이미 연락 두절 상태였습니다. 산모 보호시설에 있던 임지아는 뉴스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아가 소민에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저를 공격한 게 아니었구나. 소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는 당신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지아가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그날 오후 서진의 통장에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서진이 입금 알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독립할 수 있겠다. 서진은 그 돈 전액을 소형 오피스텔 투자 계약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계약서를 건네며 말했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이 지역은 개발 예정이라 값이 오를 거예요. 서진이 도장을 찍으며 뿌듯해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투자 부동산이네요. 저녁에 서진은 원룸에서 간단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혼자서 케이크를 사와 촛불을 켰어요. 서진이 촛불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자. 촛불을 끄고 나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진이 와인잔을 들며 혼잣말했습니다. 7년 만에 찾은 진짜 자유구나. 챕터 6 두 번째 위기. 서진이 새 오피스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바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켰습니다. 9시 뉴스 속보가 화면에 떴어요. 앵커가 긴급 뉴스를 전했습니다. 유통업체 대리 장도윤이 회사 공금 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 수배됐습니다. 화면에는 도윤의 얼굴이 수배 전단 형태로 나타났어요. 서진이 리모컨을 떨어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도윤이가?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장 씨는 지난 6개월간 회사 계좌에서 수차례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진이 급하게 휴대폰을 들고 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석 변호사님, 뉴스 보셨어요? 태석이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방금 확인했어요. 혹시 서진 씨와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의 새 직장 로비에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명자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나오고 있었어요. 명자가 바닥에 드러누우며 소리쳤습니다. 한서진 때문이야. 그년이 내 아들 돈줄을 끊어서 횡령한 거라고. 직장 동료들이 구경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왜 저래? 한서진 씨랑 무슨 관계지? 서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보안팀장이 서진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서진 씨, 저분이 계속 찾으시는데요. 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접근금지 명령 위반이에요. 명자가 서진을 보고 더욱 격렬하게 소리쳤습니다. 야, 한서진, 네가 내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어. 서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횡령은 저와 상관없어요. 그분이 선택한 일이죠. 보안 요원들이 명자를 끌어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를게요. 명자가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두고 봐. 너도 반드시 벌 받을 거야. 그 시각 산모 보호시설에서는 임지아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횡령 소식에 충격을 받았어요. 지아가 소민에게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도윤 오빠가 진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소민이 지아를 진정시키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아 씨는 아이만 생각하세요. 지아가 배를 쓰다듬으며 걱정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도 이 일에 연루될까봐. 소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오후에 지아가 갑자기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졌습니다. 시설 관리사가 급하게 119에 신고했어요. 임산부가 의식을 잃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조산 위험이 있어요.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보호자를 찾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계세요? 소민이 난감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법적 보호자는 도주 중이고 시어머니는 접근 금지 상태예요. 의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술 동의서가 없으면 위험해요. 소민이 다급하게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 씨, 급한 일이에요. 지아 씨가 조산 위험에 빠졌어요. 서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소민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보호자가 없어요. 인도적 차원에서 도움을 부탁드려요. 서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병원 어디예요? 지금 갑니다. 서진이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자신의 통장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도윤이 횡령한 돈이 5억이라고 했는데 서진이 7년간의 이체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윤이 이체한 돈 중 상당 부분이 지아에게 흘러간 것이었어요. 서진이 차를 길가에 세우고 더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이게 설마 횡령 자금이었나? 내역을 보니 도윤이 서진의 계좌로 이체한 후 바로 지아에게 송금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횡령에 연루된 건가? 서진은 급하게 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석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제 계좌가 횡령 자금 세탁에 이용됐을 수도 있어요. 태석이 긴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당장 만나야겠어요. 서진이 병원 주차장에서 말했습니다. 대학병원이에요. 지아 씨 수술 때문에 왔는데. 태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그 시각 도주 중인 장도윤은 김민우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제발 도와줘. 내 아이를 살릴 수술비가 필요해. 민우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아이, 친자 검사도 안 나왔는데? 도윤이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만약 내 아이 맞으면 너도 책임져야 해. 민우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서진은 병원 응급실 앞에서 복잡한 심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파멸시키려 했던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서진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아이는 죄가 없잖아. 챕터 7 진실의 힘. 서진은 응급실 접수대에서 익명으로 임지아의 수술비를 결제했습니다. 동시에 원무과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환자가 횡령 자금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원무과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진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뉴스에 나온 횡령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30분 후 윤태석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이 발견한 이체 내역을 함께 확인했어요. 태석이 자료를 보며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자금 세탁에 이용된 거네요. 하지만 서진 씨는 피해자예요. 서진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나요? 태석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 오히려 서진 씨가 피해자라는 게 입증될 거예요. 태석은 즉시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수사관에게 7년간의 모든 자료를 제출했어요. 수사관이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장도윤이 아내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게 명확하네요. 태석이 강조했습니다. 한서진 씨는 전혀 몰랐던 일이에요.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그 시각 경찰은 도주 중인 장도윤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통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민우와 접촉하려는 정황이 포착됐어요. 수사관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용의자가 김민우와 약속을 잡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잠복하겠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 도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민우가 들어오자 도윤이 달려가며 애원했습니다. 민우야, 제발 도와줘. 수술비만 좀. 민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이인지도 모르는데 왜 내가 도와줘? 도윤이 절망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이 있잖아. 바로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장도윤, 횡령 혐의로 체포한다. 도윤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되어 있었어요. 수갑을 찬 도윤이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가족을 위한 거였는데. 한편 산모보호시설의 박소민은 임지아를 응급제왕절개 수술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사가 수술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아기와 산모 모두 위험한 상태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민이 지아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괜찮아요. 아기도 지아 씨도 무사할 거예요. 지아가 마취되기 전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수술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아기와 산모 모두 무사했어요.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발표했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산모도 안정적이에요. 바로 그날 체포된 장도윤과 김민우의 구강상피세포가 채취됐습니다. 신생아와 함께 친자 검사실로 보내졌어요. 오명자는 아들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명자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죄가 없어요. 며느리가 돈을 안 줘서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경찰관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횡령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입니다. 명자는 서진의 직장 난동과 유튜버 소송 패배로 인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머물던 모텔에서도 쫓겨났어요. 모텔 사장이 짐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외상은 안 돼요. 나가세요. 명자가 캐리어를 끌고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어 쪽방촌을 찾아야 했어요. 며칠 뒤 국과수에서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검사관이 결과지를 확인하며 발표했습니다.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김민우 씨입니다. 도윤이 결과를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럼 내가 7개월 동안 속은 거야? 임지아는 병실에서 결과를 전해 듣고 안도했습니다. 민우가 찾아와 아이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아이네. 정말 닮았다. 지아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때 너무 어려워서. 민우가 지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우리 셋이서. 지아가 서진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술비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장도윤은 법정에서 최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장도윤은 횡령, 배임, 접근금지 위반,
친자 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도윤이 절망하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서진은 태석으로부터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태석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됐어요. 서진 씨는 완전히 무혐의예요. 서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태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이제 진짜 자유예요. 챕터 8 새로운 시작. 2년 후 한서진은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부동산 투자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간판에는 서진 부동산 투자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진이 직원들과 회의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 수익률이 30%를 넘었어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신입 직원이 감탄하며 물었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잘하세요?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7년간 쌓은 실전 경험이죠. 점심시간에 서진은 혼자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오명자가 작은 좌판에서 나무를 팔고 있었습니다. 손님과 값을 흥정하며 소리치고 있었어요. 명자가 손님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강남 아파트에서 살았다고. 손님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나물 파시네요. 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어요. 오후에 서진은 또 다른 동네를 지나가며 작은 분식집을 발견했습니다. 간판에는 민운의 분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임지아가 김민우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살 된 아이가 가게 한쪽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지아가 손님에게 음식을 내주며 밝게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민우가 아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평범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서진은 그들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에 서진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7년간 지옥처럼 살았던 전셋집의 매매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서진이 계약서를 꺼내며 펜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매도인 란에 한서진이라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진이 계약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용서는 못해도 관리는 끝났다. 다음 날 서진은 집을 처분한 돈 전액을 보육원에 기부했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감사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서진이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자랐으면 좋겠어요. 기부를 마친 후 서진은 사무실에서 7년간의 기록이 담긴 서류철과 USB를 꺼냈습니다. 파쇄기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이제 정말 과거와 작별할 시간이야. 서류들을 하나씩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마지막 USB도 망치로 부수어 버렸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한강변에 새로 구입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고 밝은 거실에서 한강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서진이 새 집에서 작은 집들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윤태석과 박소민 그리고 회사 직원들이 참석했어요. 태석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소민이 박수를 치며 덧붙였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런 역전이 있을 줄이야. 서진이 와인잔을 높이 들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나의 완벽한 독립과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건배를 외쳤습니다. 건배. 파티가 끝나고 혼자 남은 서진은 거실 창가에 서서 한강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웠어요. 서진이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혼잣말했습니다. 7년 만에 찾은 진짜 내 삶이구나. 서진은 침실로 가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7년간의 굴욕과 2년간의 투쟁을 거쳐 드디어 나다운 삶을 찾았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만 바라보며 살겠다. 일기를 다 쓰고 나서 서진은 편안하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두 발을 쭉 뻗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한강의 야경이 서진의 평화로운 잠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7년간의 경제적 착취와 정서적 학대를 견뎌낸 한서진이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찾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닌 법과 제도 안에서 정당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현실적이면서도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죠.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서진처럼 철저히 준비하고 용기 있게 맞서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되기도 하죠. 오명자와 임지아도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맞이했고 서진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와 갑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한 여성의 강인함을 그린 이야기였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닌 법과 제도, 그리고 선량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